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5G 2차 랠리 언제부터 시작할지라는 제목으로 영상 좀 찍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지수가 많이 오른 것만큼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잔고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만긴 날이었잖아요. 만긴 날이어가지고 변동성이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좀 컸는데 장중 기준으로 한 2%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는 이제 0.8%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장중의 변동성이 좀 컸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5일선을 좀 깨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부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일선을 한 번 깼는데 이제 두 번째 깨는 타이밍이 사실상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오를 때는 한 번에 지수가 완전히 꺾이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올랐다가 한 번 꺾이고 나서 21선에서 좀 보통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 지지를 받고 나서 이게 이제 전고점을 뛰어넘느냐, 그리고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락하느냐,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전고점을 뛰어넘고 계속해서 고점을 좀 갱신해 나간다면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큰 하락 추세가 다시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수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이제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는 이제 추가적인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정말 조정 한 번 없이 계속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코스닥의 어떤 역사적인 신용 잔고의 그 추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조 원대, 4조 원대에서 놀다가 이게 2018년에 무려 6.5조 원, 6.6조 원까지를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018년 그 이제 초반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가 바로 그 코스닥 바이오 버블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신라젠이랑 이제 셀트리온이랑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재밌는 게 지수가 이제 오를 때는 신용잔고가 같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신용잔고가 같이 이제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잔고로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이번에도 상승한 것을 보면은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이제 급증을 했죠. 그래서 3조 원에서 6조 원까지 무려 2배 가까이 이제 올랐는데, 이렇게 신용으로 그 어떤 개인들의 유동자금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온 측면들이 있었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신용잔고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까지 이제 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신용잔고가 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두 번째는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신용잔고가 마치 풍선처럼 터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급락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에는 너무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위험한 지수대와 그리고 신용잔고 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종목 중심으로 그리고 섹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바이오 섹터 말고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어요.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좀 하락폭이 컸고, 5G도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든가 이제 제넥신, 그리고 제가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좀 아쉬운 지트리비엔티 이런 종목 말고는 사실 거의 다 대부분 떨어졌는데, 이게 5G가 오를 듯 하면서 오르지 않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5G 자체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2분기 수주 절벽에서 벗어나서 3분기, 4분기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가적으로는 매력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기사도 보면은 숨고르는 5G 2차 랠리 오는지에 대한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2차전지나 다른 뭐 카카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한지, 지수 대비해서 오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뭐 후행적이긴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가라는 것은 EPS 곱하기 PER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 얼마나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 들이느냐, 그리고 PER, 이 회사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가격으로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근에 뭐 테슬라의 어떤 모델 S 이런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EPS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있죠. 그리고 사실 EPS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PER이 얼마나 더 많이 그 가치를 받느냐가 주가 상승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이 앞으로 3년 넘게 5년 이상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는 산업이고, 앞으로 수요랑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공급을 이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PER을 높게 주고, 현재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PER이 무려 50이 넘습니다. 이렇게 PER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 계속해서 강한 것을 보면은, 물론 EPS가 성장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PER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 지금 유동성 장세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EPS가 증가를 하면서 순이익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분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앞으로 언택트 문화가 대중화가 되면서 PER을 훨씬 더 높게 매기는 그런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5G를 바라봤을 때 EPS적인 측면은 1분기 당연히 실적 잘 안 나왔죠. 2분기도 실적이 기대보다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3분기랑 4분기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오르기 좀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2차전지라든가 카카오에 비해서 이 PER을 높게 주기가 참 애매한 그런 산업이라는 생각이 요즘에 참 들어요. 이 통신 장비라는 것이 뭐 3G에서 4G가 되고, 그리고 4G에서 5G가 되면서 한 2년 정도는 그 투자 사이클의 이 성장성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이제 투자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한 3, 4년 정도는 다시 수주 공백기가 찾아오는 그런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는 산업인에 반해서 뭐 5G나 통신 장비주들은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PER을 높게 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2차 전지를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느냐, 5G 말고, 저는 현 시점에서는 이미 EPS랑 PER이 다 반영이 돼버린 2차 전지보다는 앞으로 EPS가 좋아질 5G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이미 지금 적정평가 혹은 고평가된 2차 전지보다는 앞으로 EPS가 더 좋아질 5G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재 KMW의 비중 확대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조정을 받으면은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같이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종목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크게 멘탈 흔들리는 거 없이 좀 기분 좋게 비중을 살짝 늘렸고요. 물론 그런 대비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왔고 신용잔고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어느 순간에 어떤 트리거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면서 그러면서 5G 비중을 계속 늘리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준비를 하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폭락을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현금 비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 혹은 지금 좀 고평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5G 2차 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신용잔고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을 해봤습니다.